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 청소년의 건강 효과 연구 중 여고생의 생리통을 중심으로 한 문헌을 고찰하였는데요. 저희는 3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A반 정여랑 학생은 PPT 작성, 김슬리 학생은 발표, 정세원 학생은 영상 편집을 담당하였습니다. 저희의 PPT는 이러한 목차를 가지고 구성을 해 보았고요. 저희가 정한 피코 질문은 아로마요법이 진통제나 온열요법과 같이 여고생의 생리통에 효과적일까?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초경을 시작해서 고등학생 시기가 되면 생식 능력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생리통을 심하게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심한 여성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의 생리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리통은 여학생들의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3명 모두 여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생리통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논문을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로마 테라피 처치를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생리통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이다. 아로마 테라피 처치를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생리통에서 정신적 변화가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이다. 아로마 테라피 처치를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생리통에서 신체적 변화가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3가지 연구 가설을 세웠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충북 청주의 제2여고 학생들 중 생리통 증상을 갖고 있는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에서 아로마 테라피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받은 실험군이 있고 충북 청주의 D여고 학생의 경우에는 아로마 테라피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친구들을 대조군으로 그들의 사전 사후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 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한 이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나이나 신장, 체중, 소경 시작 나이, 현재의 건강 상태, 생리통에 대한 관심, 생리통에 대한 정도, 그들의 월경 곤란증에 대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동질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군에게 주어진 중재 방법은 아로마 테라피 수업으로 주당 2시간씩 10주 동안 총 20시간의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로즈와 로즈마리, 사이프레스, 라벤더를 1대1에 3대4 비율로 브랜딩한 아로마 브랜딩 오일을 가지고 손을 이용한 수기요법으로 몸을 마사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중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10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생리통의 통증 측정 도구는 바스를 이용했고요. 일상생활의 불편감 정도는 무스가 개발한 MTQ의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을 SSPS 통계 패키지 활용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표 4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생리통의 정도와 정신적인 변화는 P값이 0.001, 0.03으로 P값이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요. 신체적인 변화는 평균값은 떨어지긴 했으나 P값이 0.0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가 여고생의 생리통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생리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그림 2, 3, 4와 같이 생리통에 대한 정신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가 실험에서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로마 테라피 수기요법은 여고생들의 생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자는 첫째, 아로마 테라피는 여고생들의 생리통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로마 테라피는 여고생들의 생리통에서 정신적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로마 테라피는 여고생들의 생리통에 신체적인 변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이렇게 볼 때 아로마 테라피는 여고생들의 생리통 완화에 충분히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리통이 심한 학생들에게 충분히 권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실제 여고생들이 아로마 테라피 수기요법을 배운 후에 자택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시술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한 측정이 없었던 걸 아쉬워했고요. 또한 일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간격을 좀 줄여 주에 2, 3회 정도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겠다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더불어 여고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그 대상자를 확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제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실험군의 아이들이 17명으로 너무 소수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을 실험 집단으로 삼아 연구하였으며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였고요.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을 적용할 때 그 블렌딩 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차이 오차로 혹시나 무슨 다른 변이가 발생되지는 않을까라는 또 궁금증을 생각해 보았고요. 또 아로마 테라피가 향기요법이긴 하지만 오일링을 해서 몸에 마사지 하는 거기 때문에 혹여나 피부 과민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는 피부 과민 반응에 대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아로마 테라피는 단순히 향기요법이 아니라 아로마의 향기도 맡으면서 또 그 오일링을 가지고 또 수기로 마사지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경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이 따로 작용했을 때에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마사지 방법보다는 단순히 그 향기를 맡았을 때 단순 향기요법으로 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아이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검증된 효과를 토대로 알게 된 이 아로마 요법을 우리가 다양한 보건 수업에 활용해서 여고생들의 일상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하도록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